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씨 혹시 영심이라는 TV 만화 보신 적 있나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직접 보고 잘하진 못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 시간만 되면 집으로 달려갈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인기 애니메이션이었었는데요. 90년대를 대표했던 만화 영심이가 36으로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작품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뮤지컬 젊음의 행진입니다. 나는 오영심이 너무 좋다. 나는 완경태가 너무 좋다. 날 노래봐요. 그대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봐도 더 이상 숨기지 마. 그대여 두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언제나 그 숨결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시위대로. 영심이를 기억하는 관객들은 더없이 반가운 뮤지컬일 것 같아요. 백음택 원작의 만화 영심이를 무대로 접목시켰는데요. 만화를 매개체로 삼아 사람들의 기억 속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복고와 향수를 활용한 요즘 뮤지컬 무대의 마케팅 전략이자 제작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종일관 쉬지 않고 재치와 해악이 무대를 가득 메웠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깔깔대고 배꼽을 잡으며 무대를 공감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주요 배역들과 앙상블들을 보고 즐기는 재미 쏠쏠합니다. 난 몰라 참 정신없이 말을 했지만 그댄 코끝으로 웃는 것 같아.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 약속했지만 내 뛰는 가슴을 나는 몰라. 만화의 스토리를 뮤지컬에서도 엿볼 수 있나요? 이 만화의 내용은요. 영심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오해도 생기고 이것들이 풀려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주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받은 캐릭터는 영심이의 남자친구로 등장하는 왕경태였었어요. 실제 만화 속 에피소드들 보면은 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뮤지컬에서도 그 이야기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뮤지컬로 그려낸 극 속의 캐릭터들은 어떤가요? 뮤지컬에서는 만화 속 캐릭터들을 그대로 무대적으로 구현했다기보다는 만화에 다뤄지지 않았던 이야기, 훨씬 훗날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라는 시공간을 오가면서 극이 전개되는 것도 아주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만화 속 주인공도 떠올리고 그 뒷날 이야기도 듣게 되는 재미를 관객들 누리게 되죠. 줄거리는 만화를 차용했지만 제목은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차용해왔죠. 다혜씨 같은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이 젊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94년까지 정말 오랫동안 방송이 됐던 장수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 타이틀이었었는데요. 아주 획기적이고 감각적인 시도를 선보여서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워낙 이 TV 프로그램 제목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TV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중장년층들에게는 복과 향수를 저절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제목도 활용된다 볼 수 있죠. 말고 모두 연극처럼 느낄 뿐이야.
뮤지컬 젊음의 행진은 왕년의 인기 대중가요를 가져와 다시 꾸미는 주크박스 뮤지컬로 형식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맘마미아나 퀸의 음악으로 만든 위윌라크처럼 이 작품 젊음의 행진은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러니까 K-팝을 가져다가 무대를 꾸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외국 작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 작품은 좀 한 뮤지션의 음악을 가지고 만든 경우였던 데 반해 이 작품 젊음의 행진은 여러 뮤지션의 음악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 시대를 상징하고 그 시대를 돌이켜보는 데 유효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의 행진과 같은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을 띈 작품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누렸었던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던 소극장 뮤지컬이었는데요. 제목은 달고나라는 작품이었죠. 따지고 보면 이 젊음의 행진은 달고나의 후속편격인 작품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사도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었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달고나에 등장하는 음악들 거의 7, 80년대 히트 대중가요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젊음의 행진은 이거보다 조금 젊어진 8, 90년대의 인기가요가 등장한다.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라한 나의 모습 변하는 생활 속에 나만의 너는 잊혀져 가고 연인 불의 열기 속에 들리는 촛불마저 나를 처량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싸늘한 밤거리를 차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 버린 너였기에 멀어져 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신나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배우들의 끼와 매력으로 똘똘 뭉쳐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의 조화, 호흡 정말 뛰어납니다. 박수 많이 치게 되는데요. 개그우먼으로 유명하죠. 신보라, 김여원과 함께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랑받고 있고요. 강동원이나 김지철 같은 뮤지컬 전문 배우들도 등장을 해서 특유의 발랄하고 유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득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네 손을 흔들며 떠나보는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될수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고 가리워진 나의 길 가리워진 뮤지컬 젊음의 행진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다혜 씨 한 줄 평 듣고 싶은데요. 저의 한 줄 평은 추억의 노래로 가득한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잠시나마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풋풋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한 줄 평은요. 대한민국산 대중음악들로 꾸며진 최고의 뮤지컬 잔치입니다. 한국적 주크박스 뮤지컬의 매력을 아주 잘 담아낸 유쾌한 작품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언젠가는
생방송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카리스마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죠? 신지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대 위에서 항상 좀 드레스 갖춰 입으시고 바이올린 드시고 먼 발치에서만 뵀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더 미인이세요. 아니야. 그 4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3년 만에 리사이틀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번 공연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클래식 공연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다양한 공연으로 많이 찾아뵀었는데 제 공연을 보고 싶다고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그동안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그 안에 바쁜 와중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와 이거 신지아답다 싶었어요. 반전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은 공연 이름이고 어떤 느낌인 건지 궁금한데요. 예전에 제가 신연수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센 언니 느낌이었어요. 쇼커트에 화장도 진하고 약간 패기 넘치는. 근데 지금 그 후에 제가 이름을 바꾸고 머리도 좀 기르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또 여성스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모습을 약간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태양과 달을 선택을 했고요. 포스터 안에 보면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름 바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반전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신지아 씨 하면 여러 가지 뭐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국내파 뭐 이런 이야기도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요즘에 또 미모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는 어떤 수식어가 있을까요? 그런 관심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어떤 하나의 그게 약간 좀 가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저를 불러주시는 것 또한 관심이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클래식 팬들 중에서도 왜 다양한 뭐 악기나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지만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멋있어서 지아 언니 최고예요. 뭐 지아 씨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팬들 있으세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뭐 직접 만나서 너무 멋있어요 언니 너무 닮고 싶어요. 뭐 요즘엔 SNS로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언니 그런 건 일부러 만드시는 건가요? 약간 모션이나 이런 게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지아 씨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 미간이 막 되게 그 현의 소리와 어울려서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고 저도 사실은 표정 연기를 따로 하시나 이런 생각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서 거울을 보고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나와요. 연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클래식을 하면 굉장히 평소엔 너무 밝은데 조금 심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표정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카리스마 넘친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고 무대 위에서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악기 하고 그러니까 유학을 하지 않고 유명했던 것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죠? 파리에서 콩쿠르 나가서 국내파로서 뭔가 검어졌어. 이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하는데 후배들 요즘에 보면 어떤 조언들 주로 해주세요? 슬럼프도 있었을 것 같고. 저도 아직 연주자로서는 한창 배우고 있는 나이라서 누구한테 조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후배들한테는 그냥 한마디 해요.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근데 이제 정말 집중도 있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실증을 내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굉장히 끈기도 많이 필요한 악기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연습하면 됐지 했을 때 그만이 아니고
아 정말 내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 네. 할 정도까지 연습을 해봐라. 약간 이렇게 좀 쓴소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야, 뭐 독한 언니구나. 아, 이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좀 챙겨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네. 애들한테는 좀 가끔 세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지아 씨는 스스로 연습 벌레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지독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연습하면서 이 정도로 힘들어봤다.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했을까 궁금해요. 2시간 자고 24시간 중에 2시간만 자고 연습을 했어요. 거의 22시간? 가능해요? 가능해요. 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억을 해서 오늘부터 다시 해봐 그러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세상에. 네. 2시간 자고 이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와. 성인이 돼서 제가 이제 연주 활동을 하면서 해외를 다닐 때는 그렇게 매일 못 했는데 이제 제가 국내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할 때는 거의 뭐 콩쿠르를 앞두고는 네, 그냥 눈 뜨면 하고 눈 감을 때까지 눈 감다가도 약간 조금 자다가 막 깨요. 내가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그래서 그냥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연습을 하기도 했고 약간 그랬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지금의 신지아 그리고 지금의 신지아의 음악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위안도 얻으실 수 있는 거니까 소중한 독한 시기였네요. 아, 네. 그 뭐 요즘에 협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검색해 보면은 지아 씨가 용재원일하고도 최근에 또 공연했었고 다양한 분들하고 협연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좀 그동안 보여줬을지 궁금한데. 또 용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만나서 연주를 했던 게 2009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떠한 연주자가 있었는데 연주자가 몸 건강 상태로 갑자기 연주 직전에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이틀 전인가 공연이 시작하기 이틀 전인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연주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제 막 호텔에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연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용재 오빠랑 처음 파사칼리아를 공연을 하게 됐고 그때 인연으로 그 후에 뜨문뜨문 계속 공연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용재 오빠가 이제 9집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듀오라는 컨셉으로 했는데 바이올리니스트를 감사하게도 또 저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녹음을 해서 지금 투어 중에 있고요. 멋있다. 용재원일 씨가 신지아 씨를 선택한 이유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그게 고마워서? 글쎄요. 자화자찬해야 되니까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부끄럽게. 네, 어떤 면이 서로 잘 맞고 매력적으로 다가갔을까요? 글쎄요. 일단 서로의 배려가 음악에 묻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뭔가 한쪽이 너무 두드러지거나 하면 분명히 이게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여러 번 합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게 이제 서로 묻어나게 잘 가니까 그 안에서 또 저를 좋게 봐준 면이 있고 또 그게 음악이 잘 합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우리 지아 씨를 보면서 나도 제2의 신지아가 되고 싶고 저렇게 멋진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도 아주 어린 후배들도 있고 그런 후배들을 또 키워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좀 따뜻한 충고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이 굉장히 혼자 많이 쓸쓸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굉장히 고독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순간만 보지 말고 그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결국에는 정말 진주처럼 빛을 발하니까 꿋꿋이 하루하루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가 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아니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 앞에 진주가 하나 앉아있네. 아주 맑고 고운 진주가 하나 딱 앉아있는 것 같아요. 반가웠습니다. 네.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입니다. 감동적이고 사이다 같은 연주 들려드릴게요. 돌아오는 4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오후 5시입니다. 네, 모두 그때 뵐게요. 딱 맞았어요? 조선의 위험한 신데렐라, 고품격 전통 공연 궁장록수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죠. 조선 최고의 악녀로 뽑히는 장록수를 다룬 공연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악녀, 요보라기보단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기회로서 신분 상승을 꿈꿨던 한 여인의 삶과 예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기회를 아끼는 풍류객으로서 장록수의 끼와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의 조력자로 그려집니다. 연산군과 장록수의 첫 만남은 제한대군의 저택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연산군과 장록수, 그리고 제한대군이라는 새로운 인물 관계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장록수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정혜진 안무가와 오경택 연출이 손을 잡고 한국의 전통놀이, 기방문화, 국문화에 빠지지 않았던 다양한 전통춤을 극적으로 재해석해 아름다운 무용극을 완성했죠. 절세 예인과 권력을 탐했던 욕망의 연인으로서의 장록수의 두 얼굴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정동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